우리는 하늘을 왜 볼까? 저는 하늘을 되게 좋아하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늘을 왜 봤을까요? 하늘을 본 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봤고 지금도 보고 있고 미래도 볼 텐데요. 왜 우리는 하늘을 볼까? 오랫동안 보다 보면 목 아픈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1시간 동안 하늘을 갖다가 쳐다본 적이 있나요? 없으실걸요. 보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래서 목 디스크가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계속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멋진 밤하늘이죠. 얘네들은 멋진 것만의 의미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시험을 보는데 모르는 것에는 늘 무엇을 쳐놓냐면 별표를 쳐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8풀이면 별표일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하는 드라마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선덕여왕이었고요. 왼쪽은 얼마 전에 태풍달인데요. 얘네들을 합하면 빨리 이게 되죠. 과연 무엇이냐면은 일식입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늘이 갑자기 가려지죠. 조금 있다가 완전히 가려져서 주위가 깜깜해집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또 조금 있으면 하늘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모르고 본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정말로 공포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밝은 데 있다가 혼자 어두워진 것 같아요. 주위에 전등도 없어요. 그런 어둠을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면 왜 떨게 되겠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잘 모르는, 그렇지만 경외감을 갖는, 그렇지만 또한 호기심을 주는 그런 그런 대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현재 말합니다. 이것을 옛날 사람들은, 현재는 아니지만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바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신이었죠. 옛날 사람들에게 하늘은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늘을 보려고 노력을 갖다가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을 아는 것은 바로 신의 성질을 아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플라톤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플라톤이 가리키고 있죠. 하늘을 아는 것은 신의 성질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늘의 성질을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되게 단순합니다. 고인도에 적혀있는 이 동그라미 모양은 바로 도칠성을 의미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신의 성질을 알기 위해서 기울여요. 10,000원짜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꺼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라 10,000원짜리를 끼워놓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지만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있으신 분들은 한번 꺼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아마 있으실 것 같겠죠. 여기 보면은 선생님, 이거는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자주 하는 말인데 밝게 보이는, 진하게 보이는 바로 이것은 홍천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바로 별자리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도구인데,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던 왕들이야말로 신의 아들, 신의 자손입니다. 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임무는 신의 뜻을 받아 정확하게 그 뜻을 백성들에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늘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알아야 백성들에게 하늘의 의미를 갖다가 전달할 수 있고, 백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농사를 짓는데 언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도구, 그런 도구를 갖다가 그들은 제작을 했던 것이죠. 자, 저게 홍천이라고 한다면 이 뒤에 있는 이 조그마한 점들, 이 점들 역시 하늘의 성질을 알기 위해서 작은 점들인데요. 진보는 갖고 올 수 없습니다만 진보에 비슷한 사본을 갖고 오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최초로 만들었던 별자리 지도인데요.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하수도 표시되어 있고 여러 개의 별자리들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하늘의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 하늘을 표현하기 위해 그들이 나타냈던 방법이죠. 자,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정확하게 하늘의 뜻을 알았던 대표적인 역작은 이것이었습니다. 원더링 스타. 원더가 뭐예요? 원더. 여러분과 여러분의 현재겠죠? 방황하는
한 별입니다. 바로 행성이죠. 행성의 움직임을 찾은 것. 이것이 예전 사람들이 했던 가장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했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결정체를 이제 거의 최초로 정확하게 알아낸 사람이 바로 위로 올리는 하늘을 가리키고 아래로는 이렇게 관측하는 도구를 갖고 있던 이 사람, 프톨레마이오스였습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하늘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신의 섭리를 정확하게 안다는 그런 뜻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은 신의 섭리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원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 원의 움직임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라고. 자, 이 사람이 주장했던 신의 섭리는 이후에 등장했던 기독교와 더불어 중세시대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바로 중세시대의 기독교의 성경에 강력한 백그라운드를 제공을 해주게 되는데요. 무려 1500년이나 지속이 되죠. 이 지속되는 이 사람에게 반기를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반기를 든 것은 마찬가지로 하늘을 보다 알게 되었는데요. 되게 단순합니다. 이 모습이 너무 복잡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봤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땐 도저히 신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클리어하게 간단하게 만들려고 했고 그 간단함을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망원경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망원경을 통해서 다양한 기록을 남기게 되면서 이 프톨레마이오스에 대해 거대한 도전을 하게 됐고요. 이 도전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로 종교재판이라는 처벌을 받음으로써 일단락되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던 호기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수가 없죠. 이 사람의 생각은 케플러를 통해서 그리고 케플러를 통해 이어지고 그리고 지금 보여주는 이 사람에 의해 종결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프톨레마이오스가 틀렸다. 기존의 성경이 잘못됐으며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이 사람이죠. 뉴턴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과학자 중에 가장 최고의 과학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쓴 프린키피아라는 책에 따르면 하늘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원리나 지상에서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원리가 똑같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더 이상 하늘을 신의 세계가 아님을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은 이제 위가 아닌 어디를 더 자세히 봐야 될 시기라고 하는 것이냐면 아래를 봐야 될 시기라는 것을 역설적이게도 하늘을 통해서 알아내게 됐던 것이죠. 이게 예전 사람들이 봤던 하늘의 모습입니다. 자, 이 예전 사람들이 했던 하늘은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쓴 이 책에 의해서 과학이란 이름으로 변형되게 됐고요. 과학은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이제 하늘을 잘 안 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지금에 이르러서 다시금 하늘을 봐야 될 이유가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늘을 볼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하늘을 보세요? 하늘 가끔 보시죠. 왜 보시나요? 답답해서 보시나요? 저도 답답할 때 봅니다. 보다 보면 재밌는 것들이 나타나죠. 이런 이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 우리는 하늘에서 답답함을 풀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단순한 이유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은 복잡한 이유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하늘을 봤던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랬나요? 신의 섭리를 알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뉴턴은 신의 섭리가 인간의 섭리랑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뉴턴도 역시 이것은 이야기하지 못했는데요. 왜 우주가 시작됐고 우리는 왜 여기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뉴턴도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답이 또 어디서 등장을 하기 시작했냐면 바로 하늘에서 등장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최근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관련된 이제 연구 자료인데요. 신기한 현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우주 초창기에 빅뱅이란 폭발로 우주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폭발은 맨 처음이 가장 빠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느려지죠. 그런데 오랫동안 하늘을 본 인류는 무엇을 알아냈냐면 이 폭발했던 우주가 점점점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빨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죠. 왜 그럴까요? 모릅니다. 알라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하늘을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과학자들이 하늘을 보는 이유, 대표적인 이유이고요. 이게 표면에 와닿지 않는다면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을 왜 볼까요? 자,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죠. 이것은 운석이 떨어지는, 소위 말하는 유성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밝은 유성이 떨어졌는데요. 이런 흔적을 남겼죠. 단순히 흔적만 남긴 게 아닙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기 떨어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흔적만 남기지 않았다. 제가 떨어진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처 인근 도시였는데요. 인근 도시에서 즐겁게 남녀가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었죠. 제가 떨어졌습니다. 남자가 어떻게 됐나요? 떨어져 나갔죠. 바로 그 충격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게 됐습니다. 이 정도가 마음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 이 그림 보세요. 이 철문이 별똥별이 떨어진 다음에 박살이 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별똥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됐습니다. 무려 1000명 이상의 사람이 다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의외로 많다라고요. 예전엔 몰랐으니 안 봤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까 보기 시작합니다. 1908년에 퉁구스카에서 일어났던 이제 별똥별이 이제 남기고 간 흔적인데요. 겨우 31m짜리 이제 소행성, 미행성이 떨어졌죠. 그런데 반경 24km 내의 모든 나무가 다 쓰러졌고요. 그리고 얼마 24km 떨어진 곳에 은으로 된 그런 도기들이 뭐라 그러나요? 그런 수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녹아내렸다고 전해집니다. 핵폭탄의 히로시마 원전 폭탄의 100배 이상의 파괴력이죠. 그런데 더 위험한 거는 이런 우리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성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리고 얘네들이 늘 우리 주위를 갖다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21세기 들어서 과학자들은 더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이런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typical PHA 점정적으로 위험이 되는 그런 애스트로넛들을 갖다가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우리가 하늘을 보는 이유가 다가올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는 이유.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른이 돼서 10년이 됐을 때는 더 다가올 것 같은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입니다. 타이타닉의 제작자고요. 이 사람과 구글의 이제 구글의 바이스 프레지던트였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람 이름은 참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그 레리 페이지, 구글의 공동 창업자였던 레리 페이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석 개발자였던 찰스 시모스 같은 사람들은 2012년에 플라네터리 리소시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세계를 갖다가 꿈꾸네요. 아까 올가나이저께서 말했던 꿈꾸는 세상을 이제 적어놓은 것이죠.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우리 지구 주위를 도는 위험이 되는 녀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녀석들이 많고 걔네들이 우리에게 수많은 자원을 갖다가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플래네터리 리소시스라는 회사를 건립을 하게 됐고 이제 앞으로 소행성으로부터 다양한 그 광물들, 다양한 자원들을 갖다가 얻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 개인적인 생각엔 약간 불확실합니다. 그렇지만 20년, 30년 후에는 분명히 얘네들이 현실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거죠.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얘네들을 갖다가 찾기 위해서는 또 어디를 가야 되냐면 하늘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봅니다. 스트레스를 아름다움으로 풀기 위해서,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에게 위험이 되는 애들을 찾기 위해서
혹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하늘을 갖다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이유에서는 하늘을 갖다가 보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늘을 봤던 그런 호기심은 과학을 일으켰고요. 우리에게 삶의 풍요와 편안함을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하늘을 보고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하늘을 보지만 확실한 것은 하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신기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여전히 보고 있지 않나, 의미 있는 일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플라톤은 하늘만을 가리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상만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우리는 둘 다 봐야 되는 그런 세계, 하늘을 봐야 되는 일이 여전히 가치 있다고 이제 믿어지는 세계가 앞으로 다가올 세계겠죠. 이상입니다.